식품의약품안정청이 최근 발암물질 논란을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46년 사이에 무려 32.5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주요 사회 지표를 담고 있는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표 서민 음식인 자장면은 36년 동안 26배, 같은 기간에 시내버스 요금은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최근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킨 농심 라면 제품에 대해 결국 회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심 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잦은 회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카드 승인 실적이 46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특수 등으로 자동차 유통업종은 실적이 증가한 반면에 백화점, 일반 음식업종은 카드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양평동 ENC 드림타워에서 미디어 및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경제TV 개국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내외경제TV는 오늘 25일 개국을 시작으로 MBN 뉴스와 투자 길라잡이인 리치맵 대박 공략주, 주식 투자 강의인 천기누설 등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46년 사이에 무려 32.5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통계연부는 인구, 경제, 주택 등 서울의 주요 사회 지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 서울통계연보를 25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표 서민 음식인 자장면은 36년 동안 26배, 같은 기간 시내버스 요금은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1년 물가지수와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마늘로 무려 190.4%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월 카드 승인 실적이 사상 최대로 45조 원을 육박했습니다. 이는 전월인 지난해보다 6조 2천억 원 증가한 수치로 추석 연휴 특수와 세금 납부 기간 등 일시적인 요인들이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유통업종의 실적이 증가한 반면에 백화점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는데요. 서민들이 고가 상품을 기피해 백화점 대신 슈퍼마켓과 대형 할인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영업점 성과 평가 지표에서 가산금리 관련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높은 인사고과를 받기 위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점검과 부당하게 가산금리가 부과된 사례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현재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1.4% 감소한 반면에 시간제 근로자는 182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제 근로자의 10명 중 4명은 자발적 사유로 시간제 근무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가 다양화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네 상권을 밀어내고 거침없이 확장세를 유지하던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속속들이 점포문을 닫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상권이 잘 발달한 서울과 수도권만 해도 지난해부터 8곳 이상이 폐점했는데요. 이는 소비 침체와 상권의 경쟁 격화, 정부의 영업 규제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는 11월에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문을 닫는 점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평동 ENC 드림타워에서는 미디어 및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경제TV 개국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TBC 대구방송 이노수 회장,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을 비롯해 각계 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국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내외경제TV는 지난 2012년 3월을 설립을 시작해 한국증권신문, FSTV 등 각종 방송 분야에서 사업적 파트너십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MBNTV는 25일 오늘 개국을 시작으로 하루에 주요 경제 소식을 전하는 NBN 뉴스와 투자 전략을 위한 리치맵 대박 공략주, 전문가들의 투자 강의 천기 누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의 네티즌 소식을 접하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입니다. 오늘 네티즌들은 하루 동안 어떤 뉴스를 가장 관심 깊게 보셨을까요? 네티즌 투데이에서 함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먼저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 부문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위입니다. 농심의 너구리 등 9개 제품 회수 폐기 뉴스가 1위 차지하고 있네요. 네, 최근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킨 농심 라면에 대해서 결국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문제시되었던 너구리 외에도 생생우동, 새우탕 큰사발면 등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이 모두 회수 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위 역시 같은 내용 자리하고 있고요. 3위 보시겠습니다. 네, 환율 하락에 산업계 희비 교차. 원달러 환율이 13개월 만에 1,100원 선으로 내려가면서 산업계는 비상사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환율이 단기화될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큰 타격 줄 수 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각기 업종별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4위, 6위, 10위 모두 매각이 확정된 웅진 코웨이에 대한 소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 웅진홀딩스의 자회사 웅진코웨이를 MBK에 매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웅진코웨이 분위기는 다소 담담한 반면 웅진홀딩스 측은 코웨이를 성공의 발판으로 내세웠던 만큼 암담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이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화면으로 네이트 소식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네이트 소식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1위, 관람객 넘쳤다던 여수박람회 수익 측면 참패라는 다소 우울한 소식이 1위입니다. 지난 8월에 폐막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개막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게 예상 수입액의 3분의 1에 그쳐 수입 측면에서는 참패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네이트 2위와 4위는 역시 저환율에 관한 소식 자리하고 있고요. 5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깜찍한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가 손에 새긴 하트 모양의 문신이 화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손목에 하트 문신이 포착되면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구를 향한 하트인지 커플 문신인지 등의 다양한 반응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MBN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는 이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리치맵 대박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포커스, 네티즌 투데이 등 하루의 주요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색다른 경제 뉴스, NBN 뉴스. 리치맵 투자 방송의 주식 전문가들이 성공 투자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리치맵 대박 공략주. 주식 투자의 기법에서 실전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천기 누설. 3가지 대표 프로그램을 비롯해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것이며 뉴스트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는 물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내외경제TV는 시청자들의 눈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임백천입니다. 내외경제TV가 오늘 드디어 개국을 하시는군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데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렵잖아요. 요즘에 뭐 국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내외경제TV가 개국을 합니다.
우리 김광탁 회장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 회장님하고는 노래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인상도 좋으시고 목소리가 또 참 좋으시고 노래를 또 너무 잘하시더군요. 노래라는 게 그 화음이고 또 울림이고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김 회장님의 그 리더십이면 내외경제TV가 많이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화음, 그러니까 조화, 울림 그런 거를 아주 강조하실 것 같고요. 또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아서 늘 뵐 때마다 참 푸근한 그런 인상이라 참 좋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우리 김광탁 회장님과 더불어서 많이 발전하시고요. 내외경제TV가 그야말로 국내외 모든 경제를 잘 종합해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멋진 방송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서른도입니다. 먼저 내외경제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번에 또 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김광탁 회장님 회장 취임도 진심으로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내외 경제니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우리 그 정보를 또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방송국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요즘은 이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우리 서민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 서민 중심에 서셔서 꼭 우리 많은 국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앞장서는 방송이 되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외경제TV 화이팅! 내외경제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제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민들이나 우리 가정주부님이나 보통 생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방송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치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전 사회를 맡은 어이제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매일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분의 전문가분들이 나오실 텐데요. 오늘 목요일 순서 이성대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출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각오가 단단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각오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내외경제TV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네. 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네. 번창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종목들을 잘 준비할 테니까 이 방송 많이 보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시기 전에 네. 오늘의 장 마감 시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5일 오늘의 장 마감 시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10.54포인트 상승한 1924선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장을 출발했다가 수급이 엇갈리면서 1910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후 개인과 연기금이 매수 규모를 확대하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1920선 회복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에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는데요. 전날보다 6.10포인트 떨어진 51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코스닥은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 대비 선방해왔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출발했지만 장중 외국인의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네, 다음은 수급 보시겠습니다. 개인은 장 막판에 순매수 규모를 줄였는데 675억 원 매수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사자와 팔자를 계속 반복하다가 3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입니다. 74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국가지자체 등이 3,09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연기금 등이 1,10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인 덕에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모두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 1.69%, 현대모비스 2.69%, 기아차 5.77%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하락업종 보시면 포스코, LG화학,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등은 모두 약세를 보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상 10월 25일 오늘의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시황 확인했는데요. 네. 오늘 간략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장 마감 시황을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지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전체적인 시장이 실적 시즌에 들어갔는데 이제 상당히 좀 실망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좋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앞으로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차트 흐름상을 잠깐 보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지수 차트 흐름상으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네. 요번 이제 지난 여기 보시면은 9월 14일 이날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네. 경기 부양을 위한 호재성 재료를 발표한 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정도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번엔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재료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 시점이 네. 아마도 이제 4분기 내년 초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1900선 라인대가 지지가 되면서 버티고 있는데 1900선 지지선으로 해서 지수는 조만간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만 잘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가님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실적 시즌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나 글로벌 경기 모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네. 뭐 이제 실적 시즌을 원래 이제 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네, 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면 이제 3분기 하면 우리가 7월, 8월, 9월 이제 3개월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문제, 즉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에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좀 많이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실적이 이제 9월 말 끝나고 나서 10월부터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네. 뭐 좋은 기업들은 좋긴 하지만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이제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지금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상당히 안 좋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글로벌 시장 자체적으로 이번 3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이 돼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11월 초면 이제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 이제 계속 진행이 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오히려 좀 올라오는 뭐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 때 이게 실적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때 만약에 실적이 이제 경기가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줬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때 실적 발표할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기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좀 해가 뜰 수 있는 날이 좀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지금 실적 시즌 좀 힘들지만 조금만 좀 버티면 좋은 상황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데요. 네. 네, 다음으로는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원화가 이제 약세를 보여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출도 잘 되고 뭐 경쟁력이 이제 글로벌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원화가 강세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경쟁력에서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이제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실적보다도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우리가 현대자동차 하면 이제 자동차를 수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처럼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실적을 상당히 좀 좋게 발표했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 호재가 돼서 아까 오늘 뭐 5거래일 만에 이제 올라가는 네.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나왔었고요. 이런 환율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원화가 계속 강세적으로 이제 되는 거는 분명히 좋지가 않습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인 차트상으로 보시면 오늘 이제 1,100원대가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지난 이제 2011년도 작년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하향할 때가 이제 8월 달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면서 위로 1,200원대까지 올랐다가 네. 그 이후로 이제 처음 이제 1,100원대가 이제 깨진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추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즉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 강세를 보일수록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제 현대차가 오늘 분기상으로 2조가 넘는 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했는데 반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좀 이제 안 좋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원화 강세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지금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이제 잘 끌어온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잘 이제 힘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좀 인내심을 갖고 장 네. 상황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성대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보시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장 불안으로 60%는 현금 보유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40%는 CJ 비중 20%, 삼원강제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CJ 보시겠습니다. 매수가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삼원강제입니다. 역시 비중 20% 차지하고 있고요. 매수가 4,600원에서 4,800원, 손절가 4,500원, 목표가는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전문가님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CJ 삼원강제 20%씩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CJ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방송, 게임, 영화, 음악, 공연 등의 이런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인데 네. 현재로서는 실적이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네, 굳이 맞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이제 길게 보고 좀 이제 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네. 보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제 유명하게 된 이유가 이제 구글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명해져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때문에 과연 유명해진 건지 아니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자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서 유명해진 건지 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둘 다 어떻게 보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즉 뮤직비디오 어떻게 보면 강남스타일이 이제 뮤직비디오는 이제 컨텐츠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CJ 하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광해라는 영화에 이제 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네. 뭐 상당히 좀 이득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좋은 이제 영화를 많이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도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네. 분명히
이제 향후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슈퍼스타 K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코미디 빅리그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응답하라 1997 뭐 이런 거 다 네. 보셨나요? 네, 굉장히 히트를 쳤죠. 예, 맞습니다. 이런 이제 우수한 콘텐츠를 이렇게 계속 제작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게 되면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슬슬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콘텐츠를 만드는 CJ ENM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당장의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제 기관들도 관심이 없고 작년 이후에 이제 계속 좀 주가가 하락했다가 요즘에 이제 약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이제 SM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1조 3천억인 반면에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송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 뭐 TV 케이블 TV만 네. 해도 10개 이상 가지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당히 이 CJ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가 약간 넘는다는 거 이렇게 작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네. 기업입니다. 그런 것 즉 같습니다. 실적은 당장은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저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무한한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이제 조정 기간을 오래 받았습니다. 작년 9월 달에 54,000원대였습니다. 그때 네. 이후로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계속 밀려서 22,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네. 그러니까 54,800원에서 22,000원이면 만약에 54,000원대 샀으면 60% 가까이 이상 그렇죠. 손실이었다가 네. 이제 다시 28,000원대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수준인데 네. 회사의 가치라든가 그리고 이제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은 향후 이제 5만 원 수준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네.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전략 갖고 계신가요? 네,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네. 자, 차트 흐름상으로 이제 좀 짧게 보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가 이제 22,000원대까지 밀렸다 올라왔지만 22,000원대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수가 이제 1,800선이 깨졌던 상황.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수가 1,900선 이상이니까 이제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 됐는데 네. 큰 그림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저점 라인 때였던 이제 27,500원 라인 때는 강력한 좀 지지선으로 우리가 작용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네. 오늘 이제 28,400원에 끝났는데요. 네. 28,000원에서 28,400원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아마 매수를 좀 하시면 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밑에 이제 이동평균선이 있는 27,000원대 손절 가격을 놓으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제가 35,000원까지 설정을 했는데 네. 당장에 이제 35,000원 이제 내년도 실적을 보고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즉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 뭐 7,000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제 내년이라든가 해서 우수한 이제 콘텐츠 뭐 이제 드라마 방송 이런 걸 계속 내놓고 있는데 한번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 네. 주가가 35,000원이 아니라 뭐 한 5만 원 이상도 분명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네. 분명히 그런 상황이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계시는 네,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굉장히 솔깃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삼원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 기업은 국내 유일의 자동차용 스프링 소재를 가공하고 있는 전문 업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삼원강제의 투자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최근 시장이 좀 좋지를 않다 보니까 네. 회사가 이제 CJ ENM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이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 나왔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회사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져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는 이제 스프링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스프링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네. 스프링 이제 재료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네. 재료를 이제 대원강업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원강업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주인이고요. 네. 예, 주인한테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일단 돼 있고 네. 대원강업이 지분을 60% 갖고 있고 포스코가 14% 네. 갖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제 아주 급증하는 건 아니지만은 매출액이 작년 대비 한 7% 정도 이제 증가할 전망이고 네. 영업이익도 314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요. 네. 순이익도 243억으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쌌던 이유는 이 종목이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 네.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시면 네. 주봉 차트상으로 잠깐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거래됐던 게 이제 처음 상장하고 나서 이제 만 원짜리였습니다. 원래 이제 회사가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만 원대에서도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빠지기 시작한 거는 보통 이제 기업이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 물량을 받고 이제 그 전에 싸게 샀던 사람들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3,600원대에서 4,000원 라인대에서 이제 저점 라인대를 일단 형성을 했고 네. 지금 현재 옆으로 이제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이런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옆으로 계속 횡보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지난 이제 한 달 전부터 일단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정받는 과정이 지금 대부분 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저평가 구간이 이제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거의 다 일단 왔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이제 우리가 실적 대비 올해 실적 대비해서 이제 PER 기준으로 이제 6.9배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10배 미만이면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6.9배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원강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시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투자 전략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 1차 상승이 지난 이제 5,700원대까지 일단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과정이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금 옆으로 하락 조정하면서 이제 횡보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이제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4,600원대에서부터 4,800원 사이 정도, 요 사이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더라도 이제 손절가 정해놔야 되니까 손절 가격은 4,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네. 6,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투자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네. 내일장 10월 26일 내일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전망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최근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한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호재성 재료를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 기업들이 이제 부양책을 막 발표를 하는데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최근 2,000포인트에서부터 이제 1,900포인트까지 한 100포인트 정도 밀렸는데 재차 다시 돌아서는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나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 아니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성대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리치맥 대박 공략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